안녕하세요. 백세건강지식창고의 건강알림이 백지창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지식의 창고는 바로 장 건강의 핵심,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씨름하고 계시진 않나요? 배에 가스가 차서 늘 더부룩하고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계시진 않은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 제품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100억 마리라는 문구만 보고 비싼 돈을 주고 유산균을 샀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해답입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나 배변 활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며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뇌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장 속 100조마리 미생물 군집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왜 내가 먹는 유산균은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장 건강과 뇌 건강의 연결고리까지 모든 비밀을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유산균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무게만 1.5kg에 달하는 100조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으로 나뉘는데 이 균들의 생태계, 즉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우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염증 물질이 생성되고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면역 체계를 교란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노화로 인해 유익균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산균을 보충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효과를 못 봤을까요? 저희 100세 건강지식창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유산균에 대한 다양한 사연이 올라옵니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70대 김할머니의 만성 변비 탈출기입니다. 김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고질적인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고 늘 변비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유산균 제품을 비싸게 구매해 꾸준히 드셨지만 먹으나 마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30억 마리가 들어있는 제품을 드셨는데 알고 보니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유산균의 양이 너무 적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여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자문단은 할머니께 보장균 수 10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 제품과 함께 프락토올리고당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2달 후 할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하게 되셨고 뱃속이 깨끗해지니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연은 유산균은 단순히 균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사연, 50대 박 부장의 잦은 감기 및 면역력 문제입니다. 박 부장은 늘 잔병 치레가 잦고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게다가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박 부장님은 장 건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비타민과 영양제만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로 인해 박 부장님의 장은 이미 유해균의 세상이었습니다. 장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외부 바이러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박 부장은 유산균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익균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자 몇 달 후부터 잔병 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열쇠이며 장이 곧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사연, 60대 이 주부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극복기입니다. 이 주부님은 밖에서 활동 중 갑자기 찾아오는 설사와 복통 때문에 늘 불안하셨고 결국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셨습니다. 신경성이라고 치부했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스트레스에 장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주부님은 락토바실러스 100억 마리 단일 균주 제품을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주부님께 비피도박테리움 계열 균주와 다양한 종류의 균주가 혼합된 제품을 권유했습니다. 대장과 소장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균주 과민성 증상을 잡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양한 균주를 섭취하여 장 전체의 균형을 맞추자 과민했던 장이 점차 안정화되었고 이제는 불안함 없이 외부 활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사연은 균주의 종류가 유산균 효과의 핵심이며 개인의 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균주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산균의 효과는 단순히 마리수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유산균을 선택하고 섭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밀 투입균수에 속지 마세요. 포장균수를 확인하십시오. 많은 유산균 제품 포장에는 수천억 마리, 심지어 조 단위의 투입균수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에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장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까지 살아남아 장에 도달하는 균의 최소 마리수인 보장균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은 1억에서 100억 마리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를 때는 포장에 적힌 보장균수가 최소 10억 마리 이상, 장 건강이 좋지 않다면 100억 마리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에 500억 투입균수라고 적혀 있어도 보장균수가 1억 마리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산균은 장내에 정착하여 증식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유산균의 생장을 돕는 섬유질이나 올리고당 성분을 말합니다.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 신바이오틱스 형태인지 확인하거나 평소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양파, 바나나, 마늘, 아스파라거스 등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유산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밀 균주 종류를 다양하게 드십시오. 우리 장은 소장과 대장의 환경이 다르고 각 균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크게 락토바실러스는 소장 환경에서 주로 활동하며 면역 조절과 소화에 도움을 주고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 환경에서 주로 활동하며 유해균 억제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 균주만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이 골고루 섞여 있는 멀티스트레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꿀팁들은 비싼 유산균 제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첫 번째 꿀팁, 유산균 섭취는 식전 또는 식후 30분 시간을 정해두세요. 유산균은 위산에 약합니다. 따라서 위산이 중화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위산 농도가 가장 낮은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최근 출시되는 캡슐형 제품 중 위산에 강하도록 코팅된 제품은 공복인 식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시간이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여 장이 유산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꿀팁, 항생제 복용 시에는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유산균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와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모두 죽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유산균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내 미생물총을 복구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꿀팁, 유산균과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유산균이 장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유산균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변비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유산균을 복용할 때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꿀팁, 가공식품과 흰 설탕을 멀리하세요. 가공식품에 포함된 방부제와 첨가물, 그리고 흰 설탕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좋아하고 유해균은 단순당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통곡물, 채소, 과일 위주의 식습관으로 장내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백세건강지식 창고 시청자 여러분, 유산균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소화력, 심지어 행복감과 인지, 기능을 좌우하는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과 꿀팁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유산균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장은 곧 건강한 100세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유익한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